여러분, 어깨가 아파서 병원도 가고 여러 치료도 받아봤는데 계속 아픈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왜 안 낫지? 싶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원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치료를 받는데 왜 계속 아플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깨가 아프면 당연히 어깨 자체의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진짜 범인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 이 어깨 관절에만 막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근본 원인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자, 이제 시선을 어깨에서 살짝 등 쪽으로 옮겨볼게요. 바로 여기, 날개뼈, 전문 용어로는 견갑골이라고 하죠. 바로 이곳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팔을 쓴다고 하면 그냥 이 어깨 관절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팔의 모든 움직임, 그 시작과 안정성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날개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똑같아요. 날개뼈라는 이 기반이 흔들리면 어깨는 절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 좀 보세요. 날개뼈가 등 뒤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정상적인 등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마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난 것 같다고 해서 익상견갑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익상견갑은요, 우리 어깨가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봐요, 지금 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하고 소리치는 거죠. 날개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딱 버텨주는 발사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발사대가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뭘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팔을 힘껏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에는 어깨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고 이게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날개뼈는 도대체 왜 불안정해지는 걸까요? 자,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거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전거근.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이 근육이 뭘 하냐면 날개뼈를 우리 갈비뼈에 착 하고 단단히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하는 닷처럼요.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보시면 전거근이 이렇게 갈비뼈 옆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날개뼈 안쪽을 싹 감싸듯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힘을 딱 주면 날개뼈가 등에서 들뜨지 않게 갈비뼈 쪽으로 착 하고 당겨 붙여주는 거죠. 무슨 강력 접착제처럼요. 이 전거근이 튼튼할 때랑 약할 때 우리 어깨 상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거근이 제 역할을 잘 해주면 날개뼈는 아주 안정적이고 팔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의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뼈는 붕 뜨게 되고 어깨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다가 결국엔 통증이라는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모습처럼요. 전거근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날개뼈 안쪽이 이렇게 들썩 뜨면서 아까 봤던 그 익상견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어깨 통증, 날개뼈, 그리고 전거근,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가 좀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데에는 근육 자체의 문제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바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근육이 우리 몸의 엔진이라면 신경은 그 엔진에 전기를 보내는 전선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이라도 전선이 끊기거나 눌려서 전기가 잘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을 못 쓰겠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들은요, 아주 좁은 터널 같은 길들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꽉 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신경이 포착됐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주변 조직에 눌려버리면 뇌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럼 신경은 도대체 왜 눌리는 걸까요? 이게 뭐 특별한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예를 들면 무거운 가방을 맨날 한쪽으로만 맨다거나 스마트폰 보느라 거북목 자세로 오래 있는 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내 어깨 통증이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지, 혹은 둘 다 문제인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어깨가 아프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력 검사 같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요.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하나 모아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듯 어떤 근육이 약한지, 혹시 신경이 눌린 건 아닌지 꼼꼼하게 찾아서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원인이 전거근이라는 근육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걸 알아야만 제대로 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은 그냥 테이핑으로 날개뼈만 좀 잡아줘도 확 좋아지고요. 어떤 분은 약해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분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이래서 원인에 딱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어깨 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아픈 어깨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날개뼈의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날개뼈를 잡아주는 근육과 신경의 건강까지 함께 살펴보는 이 전체적인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깨 통증도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더 깊은 곳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진짜 원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